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영암의 한우 농장 2곳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됐습니다. 영암 11건과 무안 1건 등 모두 12건으로 늘었는데요. 봄 축제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섰던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남도는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암군 농장 2곳에서 키우던 한우 6마리가 추가로 구제역으로 확진됐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농가들은 지난 14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농가로부터 2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구제역이 확인된 곳은 영암 11곳, 무안 1곳 등 모두 12곳으로 늘었습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영암과 무안, 장흥, 강진, 해남, 한평 등 10개 시군에 내려진 구제역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약 97%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통제처소는 약 3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구제역이 확산되자 봄 축제를 통해 어려운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던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군의 왕인 문화축제와 인접한 강진군의 전라 병영성 축제는 연기됐고 해남 달마고도 힐링 축제는 연기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등은 계획대로 치러집니다. 이렇게 이제 구제역이 계속해서 확산 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갑니다.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심각할 경우 축제 등의 개최 여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가능하면 행사 자제를 지자체에 공고하는 한편 축산 농가가 참여하는 행사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전라남도가 구제역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철저한 도축 검사를 통해 유통돼 고기는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는 구제역 관련 브리핑을 갖고 구제역은 섭씨 50도 이상 온도에서 쉽게 사멸할 뿐 아니라 한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출하 전 7일간의 임상관찰과 구제역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도축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다며 소고기와 우유를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선고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도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변론 종결이 끝나고 14일 만에 이뤄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 기일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23일째를 넘어섰습니다. 선고 당일 경찰의 협조 등이 필요한 만큼 탄핵 선고일 공지가 통상 2, 3일 전에 있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혹은 4월 초까지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민주당의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 집회도 연일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늘어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리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 헌법소원 등으로 지연을 거듭한 민주당이 헌재 재판 지연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것은 바로 본인의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열린 만큼 윤 대통령 선고도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 열릴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이처럼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현장을 지켜본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광주의 각계 대표들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이 명백한데도 헌재의 결정이 미뤄지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명백한 위헌과 불법 행위를 방치하며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내몰지 말라. 언제까지 숙고만 하고 있을 것인가? 국회 표결을 방해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군합발로 짓밟은 행위도 명백한 파면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국론분열 상황으로 국민의 불만과 피로도 극에 달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불법 계엄이 야기한 고통은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안개 속 횡보 때문에 허탈감과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다. 피와 눈물로 45년 전 광주의 아픔을 딛고 민주화를 이끈 5.18 단체도 다시 광장에 섰습니다. 민주헌정을 짓밟은 권력에 친위 쿠데타를 엄정하게 심판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 영령들이 피 흘려 지킨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국가로 우뚝 서야 함을 믿는다.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믿는다. 광주 공동체는 내란범과 동조 세력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광주 공동체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윤석열 파면 촉구 걸기대회에 참여해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JB금융그룹이 전주에 구축하려고 했던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공동전산센터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JB금융그룹은 최근 광주은행 전산센터를 첨단 3지구에, 전북은행은 전주 탄소소재산업단지에 각각 짓기로 하는 안을 다음 달 초에 예정된 이사회 안건에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은행 노조는 지주사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와 여수세계선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2016 여수세계선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C는 수준 높은 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을 결집해 섬 박람회 홍보와 미디어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섬들을 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섬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릴 예정입니다. 조직위는 KBC의 감각적인 연출과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남의 섬들이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의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프로야구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가 기아 왕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며 2연패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는 22일 홈 개막전 선발 투수로는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출격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호랑이 군단의 올 시즌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등장한 주장 나성범과 사령탑 이범호, 슈퍼스타 김도영. 하나, 둘, 셋, 어흥! 기아의 힘찬 응원가와 함께 팬들의 열띤 환호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말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열린 KBO 미디어데이. 나성범과 김도영은 기아 이행시로 올 시즌 2연패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기아 왕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두터운 투수진과 막강 화력까지 더해진 올해. 야구 해설위원들과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기아를 1강을 넘어 극강으로 꼽는 상황. 이범호 감독은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며 담담한 각오를 전했습니다. 올 시즌도 차근차근 한 경기 한 경기에 준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승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올해도 그 성적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우승 공약으로 대학 축제와 같은 팬페스타도 약속했습니다. 저희 이번에 신인 중에 달리기 빠른 신인 한 명 들어왔거든요. 저희 신인이랑 그 달리기 시합도 할 수 있고 그런 부스들을 여러 개 많이 만들어서 팬분들이랑 재밌게 추억 쌓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군단의 왕조 재건 신화의 시작을 알릴 개막전 선발 투수는 에이스 제임스 네일입니다. You know, I look forward to this season so much. Coming back, I want to win back-to-back championships. I want to do it for
for the team, for the city, for the fans, and we can't wait to get going. We've been working very hard, and we'll see you soon. 기아는 오는 22일 12번째 통합 우승을 확정지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올 시즌 첫 경기에 나섭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명령어 자동방부 win력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관람권을 대량 구매해 웃돈을 얹어 되판 암표상들이 송치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으로 구매한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입장권 210매, 인기 트로트 가수 공연 입장권 19매를 되팔아 6,4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3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무더기로 사들인 뒤 온라인 장터에서 시세보다 2~3배가량 비싸게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광주 홈경기와 연계한 관광상품이 출시됩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관광공사는 다음 달부터 기아의 홈경기 관람과 함께 동명동 양림동 권역 전일빌딩 245, 무등산 일원 등을 여행할 수 있도록 야구광 트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 방문회를 맞아 열차 승차권과 숙박권을 결합해 할인 판매하는 레일텔 상품과 한강 작가의 작품 소년이 온다의 배경지역을 돌아보는 소년의 길 역사기행 상품도 운영합니다. 네, 다음 달 2일 담양군수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담양군수 후보의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호남 민심을 두고 영광에 이어 담양에서 재격돌하는 모양새라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는 담양 발전을 위한 적임자는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이재종 후보는 담양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담양은 새로운 경제 부흥 시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전남지사, 담양군수로 이어지는 아주 원팀으로 우리 담양을 더욱 발전시켜낼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대 후반기 담양군의회 의장으로 활동한 정철원 후보는 담양을 관광 1번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담양의 자존심을 살려야 된다. 민주당만 입히면 된다는 그런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을 깨워주고 싶습니다. 저는 내륙 관광 1번지로 관광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호남 주도권을 놓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치열한 격전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10월 영광과 곡성에서 맞붙은 이후 5개월 만인데 조기 대선 전국에서 호남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보궐선거는 오는 28일과 29일 사전투표에 이어 4월 2일 본투표로 이어지고 담양군과 광양시, 고흥군 기초의원 선거도 함께 진행됩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의 혼인 건수가 1년 전과 비교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지난해 광주의 혼인 건수는 5,688건으로 1년 전보다 10%, 전남은 7,049건으로 14.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 역시 광주는 4건, 전남 3.9건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4건, 0.5건 증가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광주 송정역을 지나는 KTX 열차 규모를 키우고 운행 횟수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광주상인은 오늘 건의문을 통해 광주 송정역의 경우 승차 정원이 적은 KTX 산천 열차 비중이 48%에 달하고 이마저도 하루 46회만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민의 이동 편의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인은 대구, 부산 등과 비교해 운행 횟수, 승차 정원이 적은 열차 편성은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기재부, 국토부, 코레일 등에 송부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지리산 대화엄사가 오늘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후보로 출마한 우석 스님을 제23대 주지로 선출했습니다. 우석 스님은 동국대를 졸업하고 전남대와 중앙승가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중앙종회의원과 화엄사 부주지,
여수 향이남 주지 등 다양한 소임을 맡아왔습니다. 우석 스님은 당선 소감에서 선대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정진하며 화엄사 대중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 보고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정선 광주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는 인공지능 산업 등과 연계한 공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한 광주시가 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수상했습니다. 광주 교육발전특구는 AI 디지털 인재 양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최대 110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지원받게 됩니다.